안녕하세요. 저는 법사의 딸입니다. 승리인 아빠가 결혼을 해서 저를 낳으셨던 엄마가 돌아가셨고, 저를 법당 근처에 있는 주택에서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테마사이트 성인이 되어 멀리 떠나 독립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혼자 밥을 해먹고 지냈기 때문인지 요리에 큰 관심이 있어 대학을 요리학과로 진학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공부도 재미있고 친구들도 많아져서 탁월한 선택을 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요리는 하면 할수록 재미있어서 요리사가 꿈이에요. 저는 아버지와 멀어질수록 초자연적인 상황이 닥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제가 가지게 된 능력은 아버지로부터 유전으로 물려받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함께 물려받은 것 같아요. 시골 법당 근처에 살던 때를 떠올리면 아빠가 퇴마하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귀신을 본다고 생각했었죠. 서울로 떠나온 뒤에도 늘 내 눈에는 귀신이 보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농담이거나 거짓말이라면 저도 정말 좋겠네요. 밤에도 잠든 상태에서 천장에 매달린 처녀 귀신이 나를 쳐다보며 머리카락으로 간지럽혀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미치도록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귀신과 홀로 있는 공간에서 아빠가 가르쳐준 퇴마 주문을 외웠습니다. 원근을 잃게 하고 정령과 괴물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어 벽 안으로 사라지도록 했습니다. 마음을 텅 비우고 주문을 외우자 귀신이 내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귀신을 보며 놀라 울고 난리가 나면 늘 아빠가 옆에서 주문을 읊어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빠처럼 귀신을 저승으로 쫓아내는 능력은 없었지만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는 정도의 능력은 있었어요. 귀신을 보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나 교수님들에게 알리게 되면 분명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볼 테니 철저히 비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에 대한 이야기가 알려지게 된 에피소드가 한 번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같은 과 선후배들과 동기들이 티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선배들이 분신 사바는 귀신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불을 끄고 촛불 하나를 켜놓고 선배들이 연필을 잡고 시작했습니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어이데 그라세. 어머, 연필이 움직였으면서 동그라미 쪽으로 갔다고 귀신이 오신 모양이래요. 쉿, 자, 질문하자면 당신은 이 숙소 안에 계신 거예요? 어머, 동그라미, 그럼 여자인가요? 여기서 돌아가셨나요? 당신 모습을 보니 동기생이 귀신에게 물었더니 모두가 동그라미를 가리키며 곧 불이 꺼진 숙소 유리창에 시퍼런 귀신이 등장했어요. 그러자 학교를 모두 괴성을 지르며 난리가 났어요. 에휴, 난 보기 싫어서 매일 쫓아내는 귀신을 왜 불러서 날린 건지 내가 쫓아낼 수밖에 없겠네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으리라. 귀신아, 널 불렀어도 귀를 닫고 물러가라. 시지불견 청지. 불문, 제 주문의 귀신은 유리창에서 사라졌고 숙소 안에 전등이 저절로 켜졌어요. 번쩍 불 켜진 건 모두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귀에 밴 일이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지만 아무도 내 옆으로 오지 않았어요. 결국 그때 MT 귀신 사건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유명해져서 무섭다고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레스토랑에 취직했어요. 그곳은 고급스럽고 화려한 곳이었는데 스테이크와 한박이 주 메뉴였습니다. 양식에 관심이 많고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 그곳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항상 고소하고 느끼한 냄새가 마음에 들었고 쉬는 날에도 제가 일하는 레스토랑에 자주 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수로 일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1년 동안은 어깨너머로 이탈리아 셰프가 요리하는 것을 보며 사이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설거지와 보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평일 오전에 오픈하자마자 손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메인 요리를 하는 것은 규정상 안 되는 일이라 손님께 양해의 말씀을 전하고 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손님께 죄송해요. 지금 셰프가 출근 전이라 요리를 당장 준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있으시는 정오쯤에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님은 나도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 우리 레스토랑에는 단골이신 분이라고. 그 손님은 우리 레스토랑에 일주일에 3번 이상 오시는 60대 단골이었는데 이른 시간에 오시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명찰을 보니 이름이 희정씨네 사모님이군요.
직원 김희정 씨가 있습니다. 그럼 희정 씨가 뚝딱 한번 만들어 오세요. 제가 비밀을 지켜줄 테니까 연습도 할 겸 해서 한바탕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손님, 그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서요. 저는 아직 보조 직원이에요. 제가 요리를 하게 되면 가게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손님이 음식을 드시고 탈이라도 나시면 정말 큰일입니다. 희정 씨는 요리대학을 나왔다고 들었는데 설마 희정 씨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전적으로 책임질게요. 셰프들이든 사장이든 희정 씨한테 아무 소리 못하게 해줄게요. 그러니까 하나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주방에 들어가야 해요. 손님, 규정을 어기면 큰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맛있게 한방 요리를 만들어 올 테니 기다려 주세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 넓은 마음으로 기다려 주세요. 제가 얼떨결에 단골 손님의 요청에 따라 한박 스테이크를 만들게요. 처음으로 요리를 만들어 본 일이었던데 떨리면서 셰프나 사장님이 오시지 않길 바라며 음식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혼자 연습은 수백 번, 수천 번을 했는데 막상 손님 앞에서 음식을 준비해주는 상황이 오면서 심장이 뛰었습니다. 20분 넘게 한박을 요리하고 소스를 만들고 접시에 아름답게 담았습니다. 제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접시를 들고 천천히 걸어 단골 손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모님, 한박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오픈 시간에는 고기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어머, 담음새 좀 봐. 내가 여기서 수백 개의 접시를 먹었는데 겉보기에 제일 예쁘네. 희정 씨, 소질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맛을 한번. 레스토랑에서 처음 손님께 요리를 제공해 준 거라서 궁금합니다. 그래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맛을 봐야겠어요. 손님은 포크로 한 조각을 찍어 입에 넣으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와, 육 최고다. 셰프다 낫네, 희정 씨.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건 소질 수준이 아니라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오너의 실력이에요. 도와주는 게 아깝다. 정말이에요. 손님이 그렇게 맛있다니까 나는 빈소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희정 씨 진짜 최고예요. 오늘 희정 씨 덕분에 기분 좋게 식사하고 오후 일정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님의 후한 칭찬에 반하며 스테이크를 맛있게 완전히 드셔주셨어요. 그런데 식사 중인 손님이 식사를 함께 할래요. 사장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한 판을 요리한 걸 들키게 되어 놀랐습니다. 사모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그런데 지금 뭘 드시는 거죠? 설마 우리 보조가 요리를 했습니까? 와, 더불어 희종아, 지금 내 허락 없이 일을 잡은 거야? 내가 지금 내 커리어의 도치를 가져왔다. 손님이 이걸 먹고 욕하면 책임질 거야? 사모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 보조가 욕심부려서 요리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준비해서 요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둘 다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특히 너 빡빡이 이탈리아 놈은 왜 욕하고 지랄이야? 헤이. 희정이 한 판이 훨씬 맛있어. 와우, 내가 만든 것보다 맛있다고 할 만한 그 노막 나우유. 크레이지 양아치들이 어디서 떠드냐는 소리를 하는 것이냐는 소리를 하네. 이 꼬라지 새끼가 잠자는 사자의 코토리를 건드리네. 야, 이 새끼야. 희정 씨가 만든 것이 내가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어. 오케이, 거짓말하지 마. 내가 만든 한이랑 스테이크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맛있다고. 내 레시피는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모르고. 그런데 내 것보다 희정이가 만든 게 맛있을 수가 없다. 연병 좀 해, 박 사장 자식아 버려. 그렇지. 러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두바이 5성급 호텔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셰프라고. 지금 드신 게 맛있는 건 아무래도 허기가 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정 씨는 아예 생초보라고. 사모님아, 여기 손님이 맛을 멋대로 강요하네. 지금 나더러 맛없다고 말하라고 보채는 건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잠깐, 혜정 씨가 여기서 요리한 게 문제가 되나요? 제가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 온 건데 말이죠. 아니요. 아무래도 규정대로 고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항의하고 난리를 치게 될 것 같아요. 손님들이 만족하게 먹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잘라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희정 씨에게 책임진다고 했는데 박 사장이 잘라버린다는 건 내가 데리고 가야겠군요. 희정 씨, 유니폼 벗고 나와요. 제가 여기서 받는 연봉의 5배는 더 줄 테니까 따라 나오세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손님 아니라 사모님, 금방 나오시겠지요. 저는 마음대로 유한 가로그대로 사모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잠시 후 운전기사님이 차문을 열고 사모님과 저를 태워주셨습니다. 김 기사, 바로 공항으로 가도록 해 주시겠어요? 오늘 만사가 우리 집에 오기로 했으니 얼른 가서 모셔오자고. 만사마 사모님, 설마 만수르만큼 유명한 부자, 만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 있네. 맞아. 그 만사가 오늘 우리 남편의 회사에 자러 오기로 했거든. 만사가 비행기에서 밥을 먹어대서 나도 레스토랑에 들러 배를 채웠던 거야. 이정 씨, 저런 레스토랑에서 대우 못 받고 일하는 것보다 내 밑에서 일하는 게 훨씬 나으겠어. 그럼 저는 어디서 일할 수 있는 거죠? 전 양식을 계속 하고 싶은데. 양식, 일식, 한식,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수 있는 곳이야. 그곳은 바로 우리 집이야. 사모님 기요. 그래, 우리 집은 강남에 있는 큰 주택인데 손님이 오시다 상주한 요리사가 4명이나 돼. 이정 씨가 오셔서 하고 싶은 요리를 다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기업가나 유명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정 씨, BTS를 좋아하시나 봐요. BTS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명하다는 걸 사실상 아셨나 봐요. 그래요. 우리 집을 사랑의 방이라 생각해도 좋을 거예요. 소중한 손님들이 자주 뵙고 요리가 항상 상주할 테니까요. 이정 씨가 양식 파트를 맡아주고 만약 일식을 배우고 싶다면 각 셰프들에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집으로 오셔서 함께 일하자고 할게요. 아, 방도 하나 주는데요. 20평 정도 되는 방이니 혼자 사용하기에 충분하겠죠. 만약 좁다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가정부가 아니라 요리사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다만 20평짜리 방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 꿈이라는 거죠? 아니요, 현실과 맞는 것 같아요. 연봉도 5배나 더 많이 주신다고 하신 것마저도 모자라다고 느껴져 숙식도 제공해 주시는 등 너무 과분한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사람 본다는 눈이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희정 씨에게 끌렸어요. 마치 우연히 오늘 자기가 해준 음식을 먹는 순간 희정 씨가 우리 집의 요리사로 와야 한다는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모님. 그렇게 저는 사모님 댁의 양식의 요리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갔더니 사모님의 말씀대로 터번을 선 아랍인 부자 만사마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따라왔는데 신기한 장면을 보고 놀랐어요. 만사마, 마르바한, 반가워요. 오, 여사님. 마르바 안 보니까요. 사이에 더 이뻐졌어요. 자식 보는 눈은 있으니까요. 가지고 어이타사만 삼아. 마이 남편은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어. 고고싱, 예, 고고싱. 여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뷰티 아가씨는 누구야? 마르반만 삼아, 아님 여사님? 요리사님, 셰프 아님, 요리장. 내가 맛있는 것을 해줄게요. 아유, 오케이, 와우, 오케이, 셰프 마르반. 어서 빨리 일하러 가자. 이따 저녁에 디너를 맛있게 해줘. 그렇게 함께 사모님과 아랍 부자는 기사님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사모님 남편분인 회장님의 회사를 향했다. 한참을 달리자 으리으리한 회사 앞에 가서 저는 감탄사를 내지르며 사모님 뒤를 졸졸 쫓아갔다. 우와, 여기 진짜 좋은 회사네. 어라, 저기 귀신이 붙어 있잖아. 내가 사모님 덕을 봤으니 귀신들이 나를 쫓아내야 해.
다 식지 못해 청기불청기, 불문귀호 상담, 전, 건, 망형제. 주문한 순간 귀신들이 쓱쓱 천장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은 사모님이 뒤를 돌아 뭐라 그랬냐고 물으셨어요. 희정 씨, 방금 뭐라 그런 거야? 귀 상담 아니에요. 사모님 회사가 귀엽다고 한 거예요. 귀엽긴 구경하고 싶으면 천천히 돌아보고 와. 그럴까요? 그럼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저는 벽과 천장에 붙은 귀신들을 하나하나 주문을 읊어주며 쫓아냈습니다. 한참을 돌고 나니 벌써 회의가 끝났는지 만사마 사모님, 그리고 처음 뵙게 된 회장님과 한 차에 올랐습니다. 내가 이씨라고 그 실력 있는 요리사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오늘 처음 한 요리였는데 사모님이 극찬을 해주셨어요. 제가 보조 직원이라 요리를 내 말을 끊어 이해하기 어려우실까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부탁해드리면서 앞으로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내가 할 일은 요리로 음식을 맛있게 해 손님들이 많이 오시게 만들어야겠죠. 회장님의 요청이 있다면 제대로 해내야겠습니다. 다행히도 회장님은 제가 집에서 요리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모님의 한마디가 큰 영향을 주었고 30분 후에 회장님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당을 걸어 집까지 이동하는데 3분이 걸렸는데 그만큼 넓고 나무와 풀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었기에 눈길이 갔습니다. 사모님이 제가 사용할 방을 안내해 주셨는데 호텔 방보다도 더 훌륭한 방이었습니다. 공짜로 머무르는 것이 부끄러워 돈을 지불하려고 했지만 들러야 할 것 같았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예식장 뷔페만 있는 넓은 홀이 있었습니다. 제 생애 처음 보는 곳이어서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고 레스토랑에서 석자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4명의 셰프와 인사를 나누고 조리를 시작했습니다. 개인 싱크대와 화덕이 있어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고 내가 할 일만 잘하면 됐습니다. 사모님과 만사마 아저씨를 위해 한박 스테이크와 채소를 요리했고 20분 뒤 다양한 음식을 요리해 회장님 부부와 만사마를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앉아 계신 테이블로 서빙을 했습니다. 저도 한박 스테이크를 3접시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3사람은 음식을 드시면서 이번에도 제 요리는 성공이었습니다. 오, 맛은 후루뚜후루뚜라고 할 정도로 맛있었어요. 이 말은 맛있다는 표현이죠. 무척 맛있다. 이거 한국에서 먹은 것 중 최고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진짜 맛있네요. 오늘 내 처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3사람은 배가 불룩해질 때까지 맛있다고 손으로 쓰다듬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일은 그것으로 끝이 났고 그날 저녁은 편하게 집 구경을 했어요. 집이 워낙 커서 돌아도 또 보고 싶어져서 잠이 오지 않아서 열심히 집 안을 돌거나 마당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나는 문 밖에 나갔다. 공원에 가지 않아도 문을 열면 공원과 같은 마당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무와 풀잎이 뿜어내는 향기를 맡으며 걸어 다니고 있었을 때 밤나무 아래에서 사람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 모습 때문에 귀신이라고 생각하며 가까이 다가가 보니 회장님이 혼자 먹물을 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인 거야. 대머리 독수리 새끼야. 내 딸과 나는 너 때문에 세상을 떠난 거라고. 아니야. 난 그저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반대한 거야. 그 놈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놈인지 내가 알아냈다고. 다들 속은 거야? 너를 사랑하게 된 거야? 넌 지옥에 가야 해. 여기서 날 그만 괴롭히고 이제 그만 지옥불로 꺼지라고. 내가 내 놈 머릿속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어. 내가 내 놈이 되는 때까지 야금야금 갉아 먹어줄 거야. 괴로워서 미치도록 해줄 테니까 계속 즐겨보자고. 회장님은 누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혼자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겁니다. 귀신의 신이중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모든 말은 회장님 입을 통해 나왔어요. 조금 겁이 나긴 했지만 회장님에게 다가가기로 했어요. 회장님 뒤에서 어깨를 톡톡 건드리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이정씨구.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었네. 밤 공기가 시원해서 말이야.
어디 불편하신 건가요? 방금 혼자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 같던데요. 아,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혼자 연기 연습한 거였어. 너, 취미가 드라마 보고 연기를 따라하는 거거든. 늙어서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주 이러한 쇼를 벌이고 나갔죠. 그러다가 난 이렇게 따로 들어가 보겠네. 이정 씨는 더 있다가 들어오게 하고 회장님이 연기 연습을 한다는 거짓말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분명히 귀신의 시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제가 아빠처럼 귀신의 시인인 사람에게서 퇴마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장님이 뭔가 숨기고 있어서 바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어요. 이튿날 아무렇지 않게 회장님 댁에서 제 요리를 해서 아침상을 차렸고 식사가 끝난 후에 사모님과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식에 필요한 한우와 돼지고기 같은 신선한 재료를 파는 곳을 알려주시며 장을 보았고 회사에 돌아가서 임원들의 점심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집안에서만 요리를 하던 저에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할 일이 있는 곳에 따라다니며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제 업무였어요. 그러다가 점심까지 완벽하게 요리하고 칭찬을 받았어요. 다시 사모님과 차에 올랐습니다. 이정 씨, 이제 좀 감이 잡히지요. 집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출장을 나가서 귀한 손님들이나 지인들에게 식사를 챙겨드리는 거죠. 쉽지 않지만 요리는 즐겁고 좋은데 대단한 분들을 대접하니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제 음식이 맞지 않으면 사모님이 곤란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겸손해야겠죠. 정 씨는 당당해도 될 만큼 요리 실력이 좋아요. 난 빈 소리하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진 않죠. 내가 잠깐 어디 들러야 해서 같이 좀 움직이자. 차에서 내리지 않고 기다리는 게 좋겠네요. 스케줄에 따라 사모님은 운전기사님에게 출발하라고 했고 어딘가 모를 장소로 1시간 후 도착한 곳은 점집이 밀집된 동네였습니다. 여기에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사모님은 혼자 내리셨고 제가 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이정 씨, 이런 곳에 온 걸 이상하게 보지 않으셨죠? 조금만 더 기다리고 있으니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올 거예요. 아, 그럼요. 절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천천히 일 보러 나오세요. 사모님은 점집에 들어가신 후 20분 후 차로 돌아오셨어요. 하, 여기가 제일 영한 곳이라고 하니 믿어야겠지. 사모님, 혹시 무슨 큰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니야. 자기가 알 필요 없어. 저는 마당에서 회장님이 혼자 대화하시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때문이라고요? 마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자신도 보았다고 귓속에 말하는 건가요? 마당을 산책하다가 회장님이 혼자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들어보니 따님과 관련이 있어 보였고, 정말 귀신이 몸에 사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다 보았다 하니 인정받겠뇨. 그래, 맞아요. 내 남편은 귀신이었고, 귀신의 정체는 내 딸의 애인이었던 놈이었어요. 따님의 애인이 죽고 귀신이 되어 회장님은 괴롭히는 거라고 하네요. 좀 길어지는 이야기지만 희정 씨가 한 식구가 되었으니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우리 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과 나는 딸의 남자친구를 반대했었지만 그 당시 둘을. 그러더니 강압적으로 딸을 끌고 집으로 데려와 외출 금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내 딸은 애인을 보고 싶었는지 캄캄한 밤에 몰래 집 밖으로 나갔다가 길에서 트럭에 치여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사모님 죄송해요. 제 탓이라서 괜히 아픈 이야기를 꺼내신 것 같아요. 그만하셔도 돼요? 아니요. 이제는 버틸 수 있어서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내 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자 딸을 잊는다는 신이 나에게 미쳐 날뛰기 시작했어요. 딸의 죽음을 우리 부부 탓으로 하고 복수를 결심했죠. 그러더니 어느 날 밤에 침실에서 자고 있을 때 괴한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괴한이 설마 딸의 애인이에요? 네, 그 자식이 우리 부부를 해치려고 찾아온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날카로운 말투로. 남편이 공격을 하려고 할 때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던 스프레이를 재빨리 꺼내서 상대방의 얼굴에 뿌렸다.
그러자 상대방은 괴로워하며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뒤로 쓰러졌는데 불운히도 남편이 수집한 운석에 머리를 받았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지만 운석이라 함은 돌덩이를 의미한다. 그렇다. 그 돌덩이가 뾰족했던 머리를 찔렸기 때문에 어찌 될 수 없겠는가? 어쨌든 그놈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다시는 볼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놈이 세상을 떠난 뒤 귀신이 되어 남편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매주 한 번 서너 보는 비니가 되어 그놈은 남편의 머릿속을 갉아먹는다. 그렇다면 따님의 애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회장님이 귀신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 그 귀신이 된 자가 심각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식은 내 딸이 부잣집 딸이라서 그런 것이다. 돈을 목적으로 만나게 된 게 아니었어요. 내 딸을 제외하고 다른 부모님 자식이 있는 분이었어요. 우리 딸이 세상을 떠나고 그분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 그 자식이 땅 시골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귀신은 억울한 존재는 아니죠. 그런데 왜 회장님은 괴롭히는 걸까요? 무당들의 말로는 악기가 된 것들은 단지 인간을 괴롭히는 재미로 저승을 떠돈다고 했어요. 그 자식이 제 남편을 괴롭히는 것이 즐거워서 이 세상에서 머물며 빙의를 하는 거지요.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러면 오늘 찾아간 무당은 무엇을 말씀해 주셨나요? 구슬을 하라고 했어요. 1억만 주면 자신이 남편 주위를 떠도는 그 귀신을 지옥으로 보내줄 것이라고 하셨어요. 사모님, 죄송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법사의 딸입니다. 아버지는 귀신을 쫓는 퇴마를 전문으로 하고 계십니다. 하는 짓은 뭐라고 희정 씨의 부친님이 퇴마를 한다고 하시나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귀신을 보고 쫓은 적이 있었나요? 많이 봤다고 해요. 또한 전도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어요. 아니, 능력이 아니라 저주 같은 거예요. 귀신을 보는 게 싫어도 늘 보인다고 해요. 정한테도 많은 사연이 있었네요. 사모님, 혹시 겨울에도 될까요? 일단 굿 부동산 전쟁이라고 하니까 시도해봐야죠. 아, 그럼 굿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허락해주시면 저도 그 자리에 나가고 싶어서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우리 집 마당에서 굿판을 벌일 거예요. 귀신을 본다고 하니 같이 있어 주면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사모님, 제가 꼭 도움이. 네, 그러겠습니다. 다만, 먼저 밝은 곳에서 회장님에게 붙은 귀신을 보고 싶어요. 어머님, 지난번 마당에서는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귀신의 형상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한번 차근히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수 있나요? 잡기 인수 역할인 나는 주로 안방에 있으니까 희정 씨가 안방에 몰래 숨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전 사모님의 말대로 장롱 속에 숨어 회장님이 빙의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틀은 귀신을 보지 못했고 회장님이 빙의 되지 않았는데 세 번째 날 쎄한 느낌을 받았어요. 사모님, 오늘 밤에는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회장님이 들어오면 장롱 속에서 눈으로 확인해줘. 얼마나 대단한 귀신인지 확인해보는 거야. 저녁 식사 후에 바로 장롱으로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회장님께서 저녁을 드신 뒤 텔레비전을 보다가 안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천장 속에서 뭔가가 기어나와서 회장님의 등 뒤에 달라붙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악기인 줄 알았으나 그보다는 악기가 아닌 아주 강한 귀신이었습니다. 어서 나와라. 넌 잘 먹고 살아서 두 다리가 붑스를 드나. 내 모습을 보면 속이 역정이 나는구나. 내가 이유인걸. 또다시 너야 제발 그만 가라. 나를 내버려 두지 말라. 내가 죽을 때까지 달라붙고 괴롭힐 거야. 원하는 게 있으면 나도 다 해줄 텐데. 내 비극은 나의 즐거움이다. 오늘 밤 꿈에서 떠나게 해주지 않겠어. 회장님은 내부를 드러내 말했다. 어서 나와라, 귀신아. 대화를 나누고 빈 침대에 주저앉자 머리를 감싸고 오래도록 고통스러웠습니다. 악기의 강함을 명확히 알게 되어서 법사인 아빠를 불러오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뒤 무당이 구판을 벌이는 날이 왔고 회장님 집 마당에 작두가 들어왔고
무당과 제자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무당이 작두를 타기 시작하자 힘을 보태 당신을 괴롭히는 귀신 하나를 물리쳐 주십시오. 무당이 작두를 타는 동안 제자들은 북과 가리를 미친 듯이 두들겼습니다. 끝내 귀신의 빙이 된 무당이 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무당은 나를 지옥으로 보내겠다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다며 날 벗어나려면 그 무당에게 내 영혼의 가치가 5억이라고 말해 팔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당은 결코 귀신의 빙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눈에 귀신을 보지 못하지 않았고 자세히 보아도 살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창가에서 바라보다가 안 될 것 같아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퀸이 되기 싫으면 재물을 바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무당에게 내 영혼과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허접한 무당 할매의 쇼를 그만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넌 무엇이냐? 귀신의 시인인 나를 무서워하지도 않느냐? 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당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그때 무당은 뒷걸음질을 치다가 풀밭에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무당이 아니 이렇게 강한 기운을 가진 사람은 참이야. 이봐, 당신은 누구시고 어떤 신을 모셔오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사모님에게 받은 돈을 돌려줘야겠어요. 어디서 귀신 신나라를 까먹는 사기를 치고 있던가 잡기 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대충점을 치고 마치는 할망구였네요. 알겠습니다, 아씨.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죽을 죄를 짓게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돈은 모두 돌려드릴 테니 이 졸부년을 용서해 주세요. 아씨, 타령 그만하고 이 괴팍한 작두를 가져가세요. 마당에 있던 무당과 제자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제 눈치를 살피면서 작두를 들고 유유히 떠났습니다. 희정씨,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전 무당이 사기꾼이었다네. 나타나지도 않은 귀신이 빙이 됐다고 거짓말했어요. 사모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테마 쌓인 제 아버지가 거의 다 오셨답니다. 오늘 이래저래 집안이 시끄럽네. 이번에는 꼭 자네 아버지가 내 남편을 구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확신은 못 드려요. 그런데 아빠는 대단한 사람이니 기대를 해도 좋습니다. 아이고, 다들 나 하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만. 여보, 이번에도 앞길을 벗어나지 못하면 모든 걸 내려두고 이제 지쳐서 떠나야겠어요. 귀신도 사람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말씀이 회장님에게 괴로움을 많이 느끼게 했는지 푸념을 계속 늘어났어요. 이웃 아빠가 대문을 열고 입장했어요. 긴 머리와 수염으로 절반을 가리고 계셨습니다. 아빠, 왜 머리가 이렇게 길어졌나요? 수염은 무슨 일이에요? 요즘 퇴마사들이 이렇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해봤어요. 그나저나 내 비처럼 살기 싫다고 떠나더니 오늘은 날 필요해서 불렀냐고? 이런 상황이야. 이정희는 너한테 섭섭하다. 아빠, 미안하다. 앞으로는 자주 왕래할게요. 아빠, 이쪽에 말씀드린 사모님이랑 회장님이 보일리 보인다. 들릴리 들린다. 악기의 숨소리가 느껴지는구나. 회장님에게 원한이 있는 로구나. 우리 아빠 등장에 회장님과 사모님은 조금 놀라셔서 무슨 사극에 나오는 도사님 같았으니 그럴 만도 했겠죠. 쉿, 저기 내려오고 있네요. 아기 내가 왔다. 내야. 오늘은 손님들이 많네. 모두 우리를 보러 구경 온 놈들이냐? 너희들이 단체로 모여 있으면 내가 겁먹을 줄 알았냐? 어허, 이 놈이 겁 대가리 없이 대마사 앞에서 빙의를 해. 내가 내 소을 못 들었냐? 내가 뭐 하는 놈인데 머리꼬니 봐라. 이봐, 대마사이 놓치 내 몸은 영원히 내 것이야. 내가 갈아 먹을 만큼 먹고 돼지일 해줄 거야. 괴로워서 스스로 생을 포기하게 만들 거라고. 희정아, 일단 주문부터 읊어주자. 하나보다는 둘이 더 나아겠지. 시작하자. 응, 시지. 불견, 청지. 불문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으니 송지. 1편 신유. 광명 우리가 암송하면 육신 빛이 일어나고 급진적으로 우리의 귀하신을 보호할 것이다. 그건 뭐야? 몇 개 주문을 써서 날 잡아 지옥으로 보내겠다고?
그런 걸 캐는 건 잡아먹는다. 통하지. 나한테는 아니야. 생각보다 강한 놈인데 정말 되는 악기는 매가 타당해. 사모님, 제가 주변의 몸체를 조금 때려도 되겠습니까? 네, 남편을 때린다고? 아니, 정확히는 남편의 육체를 때리는 거죠. 고통은 그 아기가 느끼게 될 거예요. 아빠는 등 뒤에 손을 넣었고 끙끙거리며 효자손을 꺼내셨습니다. 왜 이렇게 안 빠져? 자, 나와 나의 무기. 그게 무기야. 그걸로 나를 쫓아내겠다고? 그래. 나의 몸속에 있는 성수를 부려 내 놈의 혼을 지옥불로 쫓아내리라. 성수. 그런 건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지. 실제로는 없잖아. 그리고 내가 만만한 상대로 보이더냐. 늙은이 몸뚱아리에 들어오긴 했지만 너 같은 노치는 한 방에 끝장낼 수 있다고. 허되 자 나의 성수를 묻힌 모범이다. 효자손에 침을 뱉은 아빠는 그걸 신성한 목검이라고 생각해서 귀신의 신인 회장님은 향해 달려갔습니다. 효자손으로 회장님의 가슴과 배, 다리를 사정없이 갈기며 주문을 읊었습니다. 아기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주문을 외우는 하찮은 법사에게 응하시기 묻고 결박하여 회장님의 생명과 몸을 보호하소서. 귀매 귀매. 아빠는 효자손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귀를 외치셨습니다. 악기를 묶고 동여맨다는 뜻이었죠. 그러자 회장님은 괴성을 들으며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저와 아빠 눈에 보인 악기는 산산조각이 나면서 증발했습니다. 지옥으로 보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내 몸이 왜 이렇게 내 몸에서 침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거야? 누가 나한테 가르침을 못 켰단 거냐고? 아이고, 회장님 돌아오셨군요. 죄송합니다. 저희 성수로를 쫓아내야 해서 본의의 재침을 회장님 몸 구석구석에 묻혀버렸네요. 뭐라고요? 그러면 그 귀신 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 아예 지옥으로 꺼졌습니다. 다시는 이승으로 오지 못합니다. 그 말을 믿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인 문제를 당신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해결했다는 게 믿을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악기가 사라졌다는 것을.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아직 퇴치해야 할 귀신이 많다고 하니까요. 잠깐만요, 법사님. 만약 남편이 실제로 아기에서 벗어났다면, 악기가 실제로 이승을 떠나 지옥으로 갔다면 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살해 의학은 아빠, 이건 내가 부탁하는 거야? 살해금을 받지 마. 나는 사모님 덕분에 억대의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고. 아니야, 희정 씨야. 내 남편을 구해준 유일한 분이잖아. 내 남편의 증상을 본 많은 의사들은 정신병자 취급을 했고 무당들은 사기만 쳤어. 그런데 희정 씨의 아버지가 방금 악기를 물리쳤어. 눈에는 귀신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없어졌어. 나도 느껴진다고. 법사님, 살해를 할 테니 정성 있게 받아주세요. 정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밥이나 한잔 할까요? 우리 아빠는 정말로 훌륭해요. 마사이기리는 계룡산 아래에 크고 아름다운 법당을 세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승려이자 악령을 퇴치하는 퇴마사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회장님의 집에 기거하며 요리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이 저에 대한 소문을 어디서나 퍼뜨리고 있어 난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회장님과 친분이 있는 다른 회사의 회장님들이 저에게 귀신이 붙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셰프, 나는 최근 어깨가 무거운 것 같은데 혹시 내 어깨에 귀신이 올라왔을지도 모르겠다. 자네가 쫓아줄 수 없겠나?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셰프는 키맥이 나 너한테 한 가지 질문할게. 귀신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귀신을 보면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느낄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 귀신의 마음을 저는 귀신 그 자체에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주문을 읽고 눈앞에서 쫓아버립니다. 이걸 매일 반복하면 정말 지겹고 짜증나거든요.
네도 질문이 있네요, 셰프님. 우리 집에 귀신이 있는지 함께 가서 봐줄 수 있겠나요? 요즘 내 아들이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 말이야. 하던 사업도 망아먹고 여자친구한테 찔리면서 폐인처럼 지내고 있거든. 귀신이 붙어서 그런 거라면 자네가 쫓아내주면 안 되겠나? 아드님이 힘든 게 실현될 거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가봤자 큰 소용은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사모님께 말씀드려서 스케줄 비는 날 찾아뵐게요. 회장님 친구분들은 대부분 모이기만 하면 귀신 이야기만 서너 시간 동안 수다를 쌌어요. 우리 아빠의 활약을 100배로 과장해서 말씀하기도 했어요. 내가 그 악기에 쓰였을 때 말이야. 희정 씨의 아버지가 되시는 대마사님은 야구방망이를 꺼내어서 우리 집 마당에 있는 연못에 꽂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못은 성수로 변할 것이다. 그러고는 검을 들고 내 몸을 여기저기 때렸더니 내 몸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와 악취가 증발했다고 해요. 이 상황은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을 주었어요. 회장님의 친구분들은 허세가 섞인 일화를 듣고 감탄사를 자아내지 않았어요. 어쨌든 나는 아버지가 멋있게 풀려나는 모습을 보며 기분이 좋았어요. 6개월 동안 사모님 댁에서 요리사로 일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지냈고 다른 곳으로 이직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의 조카가 집에 놀러 왔어요. 인물이 훤하면서 정말 제 취향이었어요. 우리 조카야, 이게 몇 년 만인가? 이 고모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했는지 알아? 고모 사는 곳이 바빠서 이제야 왔네요. 여전히 고모 집은 궁궐이 따로 없네요. 올 때마다 놀랍다고 해요. 내가 널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 장가 좀 보내려고 불렀다고요. 내가 딱 찍어 놓은 신부감이 있거든. 아이고, 고모랑 우리 엄마랑 통화하고 있는데 난 비혼주의자래요. 그렇게 말했는데 장가 보내려고 난리가 났어요. 일단 만나봐, 희정 씨, 셰프 킴, 이리 와봐. 커먼이라고 부르셨어요. 사모님, 음식 준비해 드릴까요? 조카야, 어때? 예쁘니 곱니? 고모, 저 오늘부로 비혼주의자 복귀 선언합니다. 그렇게 사모님의 조카와 소개팅을 하게 되었고 연인을 거쳐 부부가 되었답니다. 사모님이 저를 한 식구로 두고 싶어 하셔서 저를 조며느리로 만드신 거예요. 이후에는 남편과 실제로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살면서 사모님이 아니라 고모님이신 댁에 자주 방문하여 요리를 도와드리고 놀다가 돌아오곤 합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룡산에 계시는 아버지를 찾아뵙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악령을 퇴치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믿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제 눈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듣고 계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음악에 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